혹시 평생 당근을 먹어온 방식이 영양가의 최대 85%를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흔한 채소를 준비하는 방식에 간단한 변화를 주면 항암 성분을 7배나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은요? 이건 어떤 건강 전문가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음식에서 최대한의 영양을 얻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덴마크의 가장 거선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획기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기술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서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을 보면 왜 이 발견이 영양학의 혁명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당장 부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 채널에 있으며 저는 식품과학과 인간 건강의 교차점을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내용은 제가 접한 영양 흡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수십 가지 채소에 적용되며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슷한 식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병에 덜 걸리고 에너지가 더 넘치며 더 우아하게 늙어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연구는 코펜하겐 대학교와 덴마크 기술대학교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변방의 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영양에 대한 이해에 기여해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채소 전반에 대해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생당근을 먹으면 우리 몸은 사용 가능한 베타카로틴의 약 3%를 흡수합니다. 맞습니다. 이 중요한 항산화제의 97%는 흡수되지 않고 소화계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법으로 같은 당근을 준비하면 흡수율이 20%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은 똑같은 채소에서 영양가가 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는 이미 채소를 요리해서 먹으니까 아마 이런 혜택을 받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진은 단지 생것과 익힌 것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준비 방법을 테스트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찌기, 삶기, 심지어 굽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요리 방법은 여전히 대부분의 영양소를 우리 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가두어 둡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그들이 다른 준비 기술 동안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세포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세한 금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화계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열 수 있는 올바른 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팀은 이 세포 금고를 열고 그 내용물을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방출하는 마스터키처럼 작용하는 특정 준비 기술의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당근 1개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생당근 7개의 영양적 이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토마토의 라이코펜에도 적용되는데 적절한 준비를 통해 흡수율을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양파의 항염증 성분, 브로콜리의 항암 물질, 녹색 잎채소의 심장 보호 성분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식료품 예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적의 영양을 얻기 위해 당근 7개를 사는 대신 단 1개만 필요합니다. 충분한 항산화제를 얻기 위해 억지로 거대한 샐러드를 먹는 대신 제대로 준비된 채소의 작은 양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 비용 효과,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즐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다고요. 분명 함정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이 준비 방법은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거나 음식의 맛을 망칠 거라고요. 저도 이 연구를 처음 접했을 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제 12살 조카도 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망치기는커녕 대부분의 채소의 풍미를 향상시켜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일상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발견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통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의 변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영양소 흡수를 측정할 과학 장비는 없었지만 특정 준비 방법이 음식을 더 영양가 있고 소화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인도의 향신료 템퍼링 관행, 지중해의 올리브 오일로 채소를 천천히 요리하는 전통, 아시아의 고온에서 채소를 빠르게 볶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은 덴마크 연구진이 최적의 준비 방법으로 확인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단지 전통적인 지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3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되며 제가 각 원칙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원래 덴마크 연구의 후속 연구 중 하나에 참여했던 67세 여성 마리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수년 동안 낮은 에너지와 잦은 가벼운 질병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채소 섭취를 늘리라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녀는 매일 큰 샐러드를 먹고 생당근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거의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준비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채소로 바꾼 지 2주 만에 마리아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녀는 잠을 더 잘 자고 하루 종일 더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 항산화 수치와 염증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녀의 의사는 그녀가 일상에서 무엇을 바꿨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는 수백 명의 참가자가 포함되었고 결과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서류상으로 더 나은 영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영양소 흡수의 실제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의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열은 안 됩니다. 덴마크 연구진은 부드러운 가열이 영양소를 가두고 있는 세포 구조를 분해하기 시작하지만 과도한 열은 실제로 영양소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최적의 온도는 화씨 140도에서 180도 사이이며 채소에 따라 특정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특히 당근의 경우 이는 약 8분에서 10분 동안 소량의 건강한 지방에 가볍게 볶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를 갈색으로 만들고 캐러멜화시키는 고온 요리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작용하는 부드럽고 일관된 열입니다. 이 온도 범위는 세포벽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면서 섬세한 영양소를 보존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건강한 지방의 첨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및 기타 많은 중요한 식물 화합물은 지용성이므로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 지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지방이나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종류의 지방을 테스트했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이 흡수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적의 양은 채소 한 컵당 약 한 티스푼의 지방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이하는 영양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왜 생당근이 지방이 없는 딥과 함께 먹어도 영양적 이점이 거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지방 함량 없이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에 기름을 녹이려는 것과 같아서 유화제 없이는 둘이 섞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세포벽의 기계적 파괴입니다. 여기서 이 방법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덴마크 팀은 요리 전에 채소를 자르거나 갈거나 가볍게 으깨는 것이 영양소 가용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괴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를 자르고 요리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두면 노출된 영양소가 분해되기 시작하여 실제로 영양가가 감소합니다. 최적의 접근법은 요리 직전에 채소를 준비하거나 요리 과정 자체에서 세포벽을 파괴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이기 시작하나요? 세포 구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부드러운 열, 흡수를 돕기 위한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세포벽을 분해하기 위한 기계적 파괴. 각 요소는 다른 요소를 증폭시켜 영양소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진은 개별 영양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준비 방법이 채소의 전반적인 영양 프로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준비된 채소는 단지 개별 영양소의 수치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함께 작용하는 영양소 조합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잎채소의 비타민 K는 건강한 지방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칼슘 흡수를 개선합니다. 피망의 비타민 C는 같은 식사의 다른 채소에서 철분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이 준비 방법은 단지 개별 영양소를 잠금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년 동안 영양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적은 양의 채소에서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을 얻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양을 먹어도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답은 섭취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7가지 다른 생채소가 들어있는 큰 샐러드를 먹으면 사용 가능한 영양소의 10%에서 15%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준비된 같은 채소의 작은 양을 먹으면 영양소의 60%에서 80%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 더 나은 영양을 제공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이제 당근에 대한 정확한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다른 채소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드러운 열, 건강한 지방, 그리고 기계적 파괴가 모두 함께 작용하여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선한 당근으로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이 좋습니다. 관행적으로 재배된 당근의 농약 잔류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유기농을 선택하든 관행농을 선택하든 채소 세척제로 빠르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을 약 0.5인치 두께로 자르세요. 이 크기는 과도하게 익는 것을 방지하면서 열 침투를 위한 최적의 표면적을 제공합니다. 덴마크 연구진은 다양한 크기를 테스트했고 25인치보다 작은 조각은 과도하게 이거 영양소를 잃기 시작하는 반면 75인치보다 큰 조각은 최적의 세포벽 분해를 위해 충분히 고르게 가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넣고 중약불로 가열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온도 조절입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불이 너무 센 것입니다.
기름이 살짝 반짝이지 않으면 불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기름이 당근을 즉시 요리하기 시작할 만큼 뜨거워야 하지만 보존하려는 섬세한 화합물을 분해할 만큼 뜨겁지는 않아야 합니다. 당근 조각을 팬에 넣고 기름으로 고르게 코팅되도록 저어주세요. 이 초기 코팅은 고른 열분배를 보장하고 지용성 영양소 추출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근을 약 2분 동안 젓지 않고 익혀서 열이 세포벽을 분해하기 시작하도록 하세요. 2분 후 팬에 약 2테이블스푼의 물을 넣으세요. 이것은 당근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부드러운 요리 과정을 돕는 증기를 만듭니다. 기름과 증기의 조합은 영양소 추출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팬을 덮고 불을 약하게 줄이세요. 6분에서 8분 동안 요리하고 중간에 한번 저어주세요. 당근은 부드러워야 하지만 약간의 씹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과도하게 익히면 열심히 방출한 영양소를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표는 영양소 자체를 분해하지 않고 세포벽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고 남은 물이 증발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풍미를 농축시키고 지용성 영양소가 요리물과 함께 손실되지 않고 팬에 남아있도록 합니다. 최종 결과는 부드럽고 풍미가 있으며 건강한 기름으로 반짝이는 당근이어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 10분이 걸리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당근이 생당근보다 더 달고 풍미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요리 과정은 복합 탄수화물을 더 간단한 당으로 분해하면서 자연적인 풍미를 농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가두고 있던 그 단단한 세포 구조가 부드럽게 해체되었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영양소를 녹여 흡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화계는 이제 같은 양의 음식에서 최대 7배 더 많은 영양소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그 다재다능함에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거의 모든 채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동일한 부드러운 가열 과정에 이점을 얻지만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약간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훨씬 더 짧은 요리 시간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지방을 첨가하면 엄청난 이점을 얻습니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이 방법에 잘 반응하지만 고르게 익히기 위해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와 비트 같은 뿌리 채소는 이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더 빽빽한 세포 구조를 분해하기 위해 더 긴 요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양파와 마늘 같은 알리움에도 적용됩니다. 이 채소들의 건강상의 이점을 주는 황화합물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부드럽게 가열될 때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부드러운 열, 건강한 지방, 그리고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기계적 파괴. 이 접근법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54세의 엔지니어인 데이비드는 수년 동안 높은 콜레스테롤과 염증 지표로 고생해 왔습니다. 그의 의사는 채소 섭취를 늘리라고 권했고, 그래서 데이비드는 매일 많은 양의 생채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수치는 약간 개선되었지만 의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는 덴마크도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적절한 준비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양의 생채소를 먹는 대신 그는 열, 지방, 기계적 파괴 기술을 사용하여 준비된 채소의 작은 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떨어졌고 그의 염증 지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의 경험은 이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에서 더 많은 영양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올바른 종류의 영양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소의 항산화제와 항염증 화합물은 우리 몸에 흡수되고 활용되어야만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암 연구자들은 특정 식물 화합물이 암세포를 예방하고 심지어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합물이 흡수되지 않으면 그들은 보호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 연구는 적절한 준비가 일상적인 채소의 항암 잠재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항염증 효과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만성염증은 이제 심장병에서 관절염, 인지기능 저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화 관련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염증과 싸우는 채소의 화합물은 강력하고 효과적이지만 생체 이용률이 높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준비 방법은 자연적으로 염증을 줄이려는 모든 사람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접근법의 실용성에 대해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요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가? 현재의 방법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방법은 실제로 현재의 요리 루틴보다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생간식을 위해 당근 7개를 씻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같은 영양적 이점을 제공하는 당근 1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고 종종 만족스럽지 않은 샐러드를 억지로 먹는 대신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풍미 있고 잘 준비된 채소의 작은 양을 먹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는 최소화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이 방법으로 채소를 준비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일주일치 채소를 한꺼번에 준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다시 들 수 있습니다. 영양소는 적절하게 보관하면 며칠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에서 7배 더 많은 영양을 얻으면 식료품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 적은 채소를 사면서 더 나은 영양을 얻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을 가진 가족에게는 이것이 적절한 영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채소를 더 맛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세포 구조를 분해하고 자연적인 풍미를 농축시키면 채소는 더 매력적으로 되고 일상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채소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제대로 준비된 채소는 훨씬 더 맛있게 느낍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채소 섭취의 이점은 누적됩니다. 채소의 항산화제, 항염증 화합물 및 기타 유익한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고 활용되어야만 그렇습니다. 생채소나 부적절하게 준비된 익힌 채소를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이점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식습관의 흉내만 내고 있을 뿐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준비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이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덴마크 연구팀은 이 준비 방법이 영양과 건강의 다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제대로 준비된 채소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방법이 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명한 것은 이 발견이 우리가 영양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양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화계가 음식에서 영양소를 추출하는데 덜 효율적일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위는 산을 덜 생산하고 소화효소는 감소하며 장내벽은 영양소에 대한 투과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건강한 식단을 하더라도 노인들이 종종
음식에서 적절한 영양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마크 준비 방법은 채소를 어느 정도 미리 소화시켜 노화된 소화기에 영양소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므로 이 인구 집단에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연구자들이 현재 권장되는 일일 채소 섭취량이 사람들이 음식에서 최적의 영양을 얻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할 수 있다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영양소의 최소 20%만 흡수하고 있다면 적절한 준비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권장사항을 하향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의 수석 연구원인 라스 닐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채소를 먹도록 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채소를 올바르게 준비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소량의 채소는 부적절하게 준비된 다량의 채소보다 더 많은 영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공중보건 권장사항에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이고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하루에 59인분의 채소를 먹으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우수한 결과와 함께 일시 3인분의 제대로 준비된 채소를 권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더 적은 채소에서 동일한 영양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식량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토지가 줄어들고 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운송 배출량이 줄어들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이 준비 방법은 더 지속 가능한 식습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작게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습관을 쌓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먹는 채소 하나를 골라 이 방법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당근은 저렴하고 널리 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준비에 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훌륭한 선택입니다. 첫 주에는 당근으로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 집중하세요. 온도 조절 시간, 완성된 제품의 질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제대로 준비된 당근이 생당근과 비교하여 어떻게 맛이 다른지 주목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더 풍미가 있는지에 놀랍니다. 당근에 익숙해지면 다른 채소로 확장하세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어 베타카로틴보다 적절한 준비에 훨씬 더 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다음 선택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최대 400% 더 높은 비율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피망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며 둘 다 적절한 준비를 통해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방법은 당근과 동일하지만 세포벽이 더 얇기 때문에 요리 시간이 약간 더 짧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수정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리 시간이 덜 필요하지만 건강한 지방을 첨가하면 엄청난 이점을 얻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단 2세 3분 동안 빠르게 볶으면 영양소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체 식단을 혁신하려고 하기보다는 부적절하게 준비된 채소를 점차적으로 제대로 준비된 것으로 대체하는데 집중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팁 중 하나는 채소를 더 큰 배치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서빙을 준비하여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채소는 올바르게 보관하면 며칠 동안 영양적 이점을 유지하며 주중 식사를 위해 빠르게 다시 들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준비 접근법은 식사 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개별 채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일주일에 2번 30분을 할애하여 일주일치 채소를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쁠 때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기 쉽게 만듭니다. 재정적 이점은 빠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양의 음식에서 6배 더 많은 영양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더 적은 채소를 사면서 영양 섭취를 유지하거나 개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바꾸면
식료품비가 20%에서 30% 감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점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채소로 바꾼 지 몇 주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전반적인 웰빙의 개선을 알아차립니다. 이것들은 극적인 하룻밤 사이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진적인 개선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67세 여성 마리아를 기억하시나요? 제대로 준비된 채소로 바꾼 지 6개월 후 그녀는 수년 만에 가장 활기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개선된 건강 지표에 너무 감명받아 다른 환자들에게 이 기술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 뒤에 있는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적절한 준비가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황화합물을 포함한 다른 식물 화합물의 생체 이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이 점은 지금까지 연구된 영양소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준비 방법이 장내 미생물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준비된 채소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더 효과적으로 먹여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에 대한 의미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암 연구자들은 특정 식물 화합물이 암을 예방하고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이 화합물의 낮은 생체 이용률이 그 효과를 제한했습니다.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이 준비 방법은 일상 음식의 항암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도 마찬가지로 유망합니다. 만성염증은 이제 심장병에서 관절염, 인지기능 저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화 관련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염증과 싸우는 채소의 화합물은 강력하고 효과적이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고 활용되어야만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으로 여러분을 남겨두겠습니다. 덴마크 연구는 우리가 영양에 대해 거꾸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더 많은 채소를 먹는 데만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채소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식단과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방법은 단지 당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식단에 있는 모든 채소의 전체 영양 잠재력을 잠금 해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먹고 있는 음식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식료품 예산을 더 늘리면서 건강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세포 구조를 분해하기 위한 부드러운 열, 흡수를 돕기 위한 건강한 지방, 그리고 영양소를 방출하기 위한 기계적 파괴. 이러한 요소들을 올바르게 결합하면 생채소에 비해 영양소 흡수를 최대 7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요리 기술이나 비싼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의 영양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오는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채소를 계속 먹으면서 여러분의 노력에서 최소한의 영양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실행하고 여러분이 먹는 채소에서 전체 영양가를 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명확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점은 심오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채소 준비를 이해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이 방법을 실행한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든 식사는 여러분의 몸을 영양으로 채우고 미래를 보호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채소에서 최대한의 영양적 이점을 얻도록 함으로써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제대로 준비된 당근 한 개로 시작하여 최적의 영양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